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참 기쁨의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이야. 하지만 나는 국민은 내가 누구를 좋아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멘토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누군가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멘토에 열광하는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려는 이 선비는 500여 년 전에 이미 멘토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조선조 임금들의 멘토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퇴계 이황과 평생을 멘토와 멘티로 살았던 사람, 고봉 기대승입니다. 조선조 임금들의 제왕학 교과서라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임금을 가르치는 책 논사록입니다. 논사록은 성리학자 기대승이 명종 19년 홍문관 수찬으로 경연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선조 5년 승지로 경연에 참가하기까지 총 31번에 달하는 경연의 발언 기록입니다. 내 이제 논사록을 보니 옛 승지 기대승이 경연을 하던 자리에서 아랜 말이다. 지금 이 책을 탐독하느라 밤이 이미 깊고 촛불을 여러 번 바꾸는 것도 깨닫지 못했으니 밤 경연을 10차례 하는 것보다 논사록을 읽는 것이 훨씬 낫도다. 조선조 개혁적 임금으로 불리는 정조도 늘 머리맡에 두고 읽으며 논사록의 깊이와 가치를 경탄했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현자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현자를 신임하지 않으면 조정에 있는 자는 녹만 축낼 뿐입니다. 왕이 돈을 밝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밝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내 권위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이 싫으면 내가 먼저 그래야 합니다. 임금은 이익을 독점하지 말고 반드시 백성과 그 이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질구레한 왕실 비용도 관아의 사사로운 물자까지도 곤궁한 백성에게서 취하고 세금이 무겁기가 이 시대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임금이 그 중심을 바로 할 것을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문했습니다. 30대인 그가 당대 임금인 명종과 선조의 멘토를 넘어 후대 임금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평생을 학문적 경쟁자이자 서로를 비추는 성장의 거울로 살았던 마르크스와 엥겔스.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문학적 도반이자 사상의 동지로 살았던 알베르 까미와 장 그르니. 평생 서로 견제하고 영감을 주고 영혼의 동지로 살았던 마티스와 피카소. 그리고 여기 평생을 학문을 논하는 논쟁 상대로, 그리고 누구보다 다정한 버시자 멘토와 멘티로 살았던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첫 만남 때 이황은 58,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공조 참판, 지금으로 보자면 국립서울대 총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차관쯤 되는 자리에 올라 있었고, 기대승은 갓 과거에 합격한 32 청년이었습니다.
26살 차. 당시로는 할아버지와 손잡벌. 하지만 깊이 공감하는 영혼들 사이에 나이란 의미가 없는 것. 둘은 처음 만난 후로 1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사상적 논쟁을 벌입니다. 처음 만나면서부터 견문이 좁은 제가 박식한 그대에게 도움받은 것이 많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낸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하지만 한 사람은 남쪽에 있고 한 사람은 북쪽에 있으니 제비와 기러기 같습니다. 이 시대를 소중히 여긴다면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오. 삼가 황은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을 우러르며 그리워했는데 제비와 기러기가 오가는 것처럼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함께 논하고픈 학문과 세상 일에 대한 생각들이 산과 구름처럼 쌓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깊이 그리워함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광주에서 기선달. 경북 안동과 광주.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것은 평생 단 4번. 그들의 교류는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저 안부나 묻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학 사상 최고의 사상 논쟁으로 불리는 사단 칠정 논쟁. 사화가 끊이지 않는 타락한 시대의 문제를 인간 분석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학자들의 열정이 이룬 사상 대결. 요즘 같았으면 연구소를 열고 대규모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책을 발간해가며 끌어갈 거대한 인문학 논쟁을 편지로 했던 셈입니다. 뒤에서 공격하고 덫을 치는 사화의 시대.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존중하는 학풍을 노학자와 젊은 선비는 만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스승 제자가 수직적 관계라면 멘토 멘티는 수평적 관계.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상담자이자 조언자인 관계인데요. 기대승과 이황, 이황과 기대승은 파벌을 만들고 새를 만드는 대신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새로운 풍토를 만듭니다. 멘토와 멘티로 평생을 함께한 까닭일까요? 두 사람은 말년의 모습도 꼭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 땅에 내려와 학문에 정진합니다. 선조 16년에 영남 출신의 유학자이자 나주 감사였던 학봉 김성일이 세운 경현서원. 이곳에는 조광조, 이연적 등 성리학자들의 신위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신위가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두 학자의 교류가 너무 아름답고 깊었기에 이렇게 나란히 신위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함께 계신 이 두 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어떤가? 요즘 사람들 너무 나이 서열 따지지 않아? 예, 호칭 제대로 안 썼다고 살인 사건도 났다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개 논쟁은 피하고 파벌 만들고 돈 나오는 프로젝트나 신경 쓴다면서? 예, 공부 욕심은 없고 무슨 욕심들이 그리 많은지. 에이.
12살 때 무등산에서 호랑이에게 잡혀간 친구를 맨손으로 구해왔다느니 그 활보다 그가 달리는 말이 더 빨랐다느니